안녕. 자, 오늘은 시조 4편 중에 눈 맞아 휘어진 대를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석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게 대나무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습적 상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공무도화가 배웠죠, 여러분? 공무도화가에서 물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뭐 사랑이나 이별이나 단절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시대를 상관하지 않고 공간을 상관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 원형적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징에는 이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애는 이건 한 문화권 혹은 한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안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흰색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해서 흰 옷 하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바로 떠올려요. 자, 그 다음에 무궁화라고 딱 한다면 우리는 무궁화 하면 이것도 바로 우리나라를 바로 떠올리게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국화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꽃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습적 상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군자에 해당하는 매난국주, 얘네들은 우리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을 하죠. 자, 이런 상징들을 지금 이 작품에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계속 흔들리네.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이 개인적으로 시인이 만들어내는 상징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인이 시인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총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관습적 상징이 쓰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 태도를 너무 중요하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지주절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험 범위인 창기파랑과 필라멘트, 흰바람벽이 있어랑을 비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창기파랑과. 자, 그러면 우리 초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구가 굽었다고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여기 대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대나무 이렇게 가지. 우리 대나무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자, 대나무 가지. 자, 근데 이 대나무가 올곧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어. 그러면 이렇게 눈이 쌓이면 가지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휘어졌다고 해서 꺾인 건가요? 아니죠. 휘어진 건 꺾인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아직 대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무게를 계속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애는 대나무를 휘어지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굽게, 꺾이게 혹은 부서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눈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 무겁고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압력 혹은 회유하는 모습 혹은 내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휘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런 압력과 압박을 견뎌내는 힘겨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압박, 압력 2개 쓸게요. 자, 그러면 대나무는 그 속에서도 그걸 꿋꿋이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신이 가지고 있는 꿋꿋함, 지조,
절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꿋꿋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굽었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굽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조절개를 이제 저버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변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휘어지는 건 압력을 가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굽어버리면 그건 변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중장할게요. 만약에 구벌절이었다면, 변절할 절개였다면 어떻게 눈 속에 저렇게 푸르를 수가 있겠니? 그러면 자, 눈이라고 하는 애는 흰색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러면 대나무는 눈 속에서도 푸른색을 가지고 있어서 푸른색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흰색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푸른색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색채 대비를 사용을 하고 얘네들이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는 시어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게 뭐가 있었냐면 그쵸. 우리 참기파랑가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자식까지랑 눈이랑 이게 비교가 됐었잖아요. 그거랑 지금 시어의 의미가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푸른색은 대나무의 그 불변성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눈 속에도 푸르겠니? 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미 답이 정해졌죠. 대나무는 항상 푸를 거라는 걸.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서리법을 사용하고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그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종장할게요. 아마도 세한고절, 여러분 세한고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추운 겨울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것. 그러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절개를 지킨 건 누구예요? 그쵸, 대나무죠. 그러면 대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대나무는 너밖에 없다. 절개를 지키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면 너도 대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대나무를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너뿐인가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탄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이 대나무를 뭐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냐면 선생님 빈칸 만들지 않았지만 화자의 태도는 이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되지만 화자도 이렇게 절개를 나도 지키겠다. 누구처럼? 너처럼. 그러면 너처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화자는 예찬하고 의지의 태도를 이 의인법과 영탄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이 작품이 언제 쓰여졌고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과 표현론적 관점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천석은 고려 말, 그 다음 조선 초의 신화인데 고려 왕조에 대한 자신의 도리를 다 하려고 했대요. 그러면 원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고려의 유신이었구나. 혹은 고려에 대한 충신, 고려의 입장에서는 충신이 되겠죠. 자, 진사에 합격했지만 관직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원주 치악산에 은거하면서 평생을 지냈고요. 태종 이방원을 가르친 인연으로 그래서 이방원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즉위 후에 계속 여러 차례 부름을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자, 태종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조선을 건국할 때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잖아요. 그럼 건국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건국 세력들이 계속 부르고 계속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회유를 한 거죠. 변절해라. 조선으로 와라 라고 회유를 한 거이기도 하고 혹은 이거를 압박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눈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조선을 건국한 이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훗날 고려 말에 벌어진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글을 남겼지만 내용을 확인한 후손들이 가문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봐 그걸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가지고서 눈은 단순히 그냥
그냥 실현, 고난, 압박의 의미라기보다는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의 압력이자 회유였구나. 즉, 이 태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조선 건국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대나무는 그러면 고려의 유신이자 조선 왕조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누구였다? 원천석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고려 왕조에 대한 굳은 꿋꿋한 의지, 그리고 지조, 절개, 이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단어만 더 선생님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 성격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절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절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시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절개에 대한 의지예요. 그래서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눈 맞아 헤어진 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